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암살 시도 사건에 당초 이재명 대표의 상태가 1cm 정도의 열상으로 경상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 보도가 쏟아진 것에 대해 대체 어디로부터 열상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는데, 민주당은 이 가짜뉴스가 나온 근원지의 원인으로 국무총리실을 지목했습니다. 권칠성 대변인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대테러 종합상황실은 총리실 산하 기관이라고 답변을 했다. 대테러 종합상황실은 이재명 대표가 입은 심각한 자상을 1cm 열상으로 경상이란 말로 축소 변질시켜 피해 정도를 왜곡시켰다. 국무총리실이 이재명 대표를 왜곡하고 조롱한 가짜뉴스의 시발점이었다니 정말 충격적이다. 무슨 의도로 이런 가짜뉴스를 유포를 했냐. 테러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대테러 종합상황실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처음 작성한 사람은 누구고 도대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된 것이냐. 자상을 열상으로 바꾼 것은 상부의 지시라도 있었던 것이냐. 특히 이런 문자가 삽시간에 언론인과 일반 국민에 유포된 경위는 무엇이냐. 국무총리실이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에 가짜뉴스 진원지를 자체한 이유와 가짜뉴스 문자의 최초 작성자와 지시자 그리고 유포 경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국무총리실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숨김없이 국민께 문자 유포 경위를 밝히기 바란다. 민주당은 사건의 진실을 왜곡한 국무총리실을 비롯해서 가짜뉴스 배포에 관여한 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따져 물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지시였을까요? 한덕수일까요? 아니면 대통령실의 지시였을까요?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본인은 그저 수사 상황에 대해서 근근히 보고만 받고 있을 뿐 전혀 수사를 컨트롤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총리실이 아닌 대통령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면 이 또한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경찰이 다른 수사와는 달리 유난히 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점, 뭔가 자꾸 감추려 한다는 점입니다. 어제 경찰은 이재명 대표를 암살 시도하는 데 도움을 준 70대 남성을 살인미수 방조죄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범인 김진성이 부탁한 8쪽짜리 변명문을 누구 또는 어디에 왜 보내려고 했는지, 수신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하는 한편 이 범죄와 관련해서 사전 모의 여부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조사를 한다라고 밝혔는데,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변명문을 확보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이걸 이제서야 방조 혐의로 체포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목을 방조라고 딱 명시한 것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공범인지 아니면 사주인지 체포해서 수사도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방조범이라고 딱 선을 긋는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수사 진행 사항 브리핑을 할 때까지만 해도 조력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3시간 만에 조력자를 체포했다는 것도 납득이 어렵습니다. 뭔가 이 정치권의 분위기나 또는 언론의 분위기를 보면서 그에 맞는 눈치 보기식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단독 보도를 통해서 CCTV에 찍힌 범인이 올려다본 그 모텔에서 숙박을 한 것처럼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나 뉴탐사가 취재한 결과 범인은 그 해당 모텔에서 숙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조선일보는 그 모텔에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범인이 그 모텔에서 숙박을 한 것처럼 보도를 했을까요?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 범인에 대한 수사에 너무 많은 의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벤츠 차량 소유주가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헤럴드 경제에서는 또다시 단독 보도를 통해 범인이 범행 당일 오전 7시 29분께 모범 택시를 타는 장면이 담긴 CCTV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찔끔찔끔 흘리는 것일까요?
민주당은 오늘 국수본을 방문해서 경찰의 사건 축소와 왜곡 의혹을 경계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국수본을 방문할 것이 아니라 총리실이나 용화대를 방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그 어떤 입김이 있었다라면 탄핵은 초고속으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권은 거의 미친 듯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고 있던 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최근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2월 정기 인사를 두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강 부장판사와 함께 형사 34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던 배석판사 2명 역시도 다음 달 인사 이동 대상이어서 이 사건 재판부 전원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이 되면서 원칙에 따라 이전에 진행된 증거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재판이 4월 총선 이후까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같은 법원의 형사 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역시도 최근에 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두고 적폐들은 판사들이 몸을 사리고 도망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게 반대로 해석을 하면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판사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판사들이 사표를 내는 이유, 이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 내리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을 거 뻔한 일인데 누군들 부담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그 어떤 꼼수를 쓰며 발광을 한다 해도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낼 것이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끝으로 이성윤 전 지검장이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겠다면서 사직서 제출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이 아닌 살인도 칼춤이나 추고 있는 윤석열에게 묻는다. 국민의 삶은 무엇이냐? 혈세 578억 원을 써대고선 순방이 곧 민생이라고 주장하고 정의와 공정의 화신인 양 온갖 레토릭을 쏟아내더니 김건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윤석열 사단에게 다시 묻겠다. 정치란 무엇이냐? 정치의 본질은 민생을 돌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자, 정야일 것이다. 용산궁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봐라. 국민들이 더 이상 사이비에게 운명을 맡길 생각이 없다. 주권자인 국민이 느끼는 모욕감과 분노도 극에 달해 있다. 저는 김건희 특검의 소명을 받게 된다면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만 뻔뻔하게도 윤석열은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거부했다. 그래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하여 이제는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저는 짓밟히고 허리가 꺾여도 기어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야생화를 사랑한다. 멀리서는 비슷해 보이는 풀꽃들도 다가가 자세히 보면 모양과 색깔이 다르듯이 검사도 다 같은 검사가 아닐 것이다.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조직을 이용하고 또 팔아먹은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 국민 편에 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말없는 검사들을 욕보인 자들 용서할 수 없다.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최선봉에 설 것이다. 많은 분들이 함께 주실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할 말은 많지만 중앙지검장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국민의 바람에 성원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은데 이제 검사 옷 벗으셨으니 그때 못다한 국민의 염원에 정말 최선을 다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